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포르쉐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파나메라. 그 중에서도 이 롱휠 베이스 차체를 갖고 있는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입니다. 한눈에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와 함께 또 포르쉐 마니아라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차가 분명한데요.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르쉐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 우선 앞모습부터 살펴보면 부분 변경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주 섬세한 포인트의 변화가 돋보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방향지시 등이에요. 이 두 가지 단락을 구분 지어서 꽤나 두툼하게 처리를 했죠. 서로 살짝 말아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확실히 방향지시 등을 켰을 때 조금 더 선명하면서도 좀 부각을 나타내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 공기 흡입구의 크기도 꽤나 끔찍하게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헤드램프라든지 전체적인 보닛의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포르쉐 패밀리 룩을 잘 따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부분 변경이라고 크게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쪽 부분이 조금 바뀌었다 정도가 앞모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차의 포인트는 옆모습이죠. 한눈에 봐도 무지하게 긴 차체를 가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치만 놓고 봐도 길이가 5199mm에 이르고요. 휠베이스 앞뒤바퀴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휠베이스 역시 3100mm에 이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단 제네시스 G90보다는 조금 짧고요. S클래스 S400D 정도와 좀 비슷하다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 이 롱휠 베이스를 2015년 이후에 6년 만에 다시 한국 시장에 선보이는 것이거든요. 포르쉐 코리아 역시 이 차를 통해서 플래그십 세단 시장까지도 잡아먹겠다라는 아주 야심찬 또 방향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기존의 도로에 다니던 파나메라보다는 확실히 허리가 길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크기가 큼직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확실히 조금 더 웅장하고 좀 더 볼륨감 있는 차체를 잘 구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포르쉐 드라이빙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일단 휠 타이어 조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피렐리 친트라토 P7 올 시즌 타이어를 끼고 있고요. 275, 35R, 21 사이즈를 갖췄습니다. 앞쪽은 그렇고요. 뒤쪽은 똑같이 친트라토 P7에 조금 더 커요. 네, 315, 30R, 21 사이즈를 장착을 하고 있네요. 물론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떤 옵션을 넣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시승차에 끼워져 있는 휠 충분히 아주 살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멋을 더하는 것 같고요. 이외에 이 옆쪽에도 세로로 길게 팬더가 뚫려져 있고 조금 더 쭉쭉쭉쭉 뒤로 넘어와 봐서 확실히 차가 길어요. 긴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파나메라의 뒤쪽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른 포르쉐 라인과 조금 다르게 이 지붕선이 아주 완만하게 매끄럽게 말아서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죠. 쿠페형 세단의 원조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디자인에 매료돼서 파나메라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아주 많죠. 오랜 시간 이런 디자인을 다듬고 깎아서 그런지 한층 완성도 높은 모습을 자랑하는 게 특징입니다. 진짜 완만하게 내려가면서도 옆으로 꺾어지는 이 볼륨감은 라이벌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파나메라만의 핵심 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뒤태 역시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달라진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테일램프가 있어요. 요즘 포르쉐 라인업과 마찬가지로 얄쌍하면서도 아주 입체감을 잘 살려서 또 가로로 길게 이어져서 우주선을 떠올리는 모습 연상케 하고요. 그 아래쪽에는 포르쉐 레터링과 함께 파나메라 4 필기체도 잘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볼륨감을 준 이 범퍼와 딱 정 가운데 위치한 번호판 플레이트 아래쪽에는 꽤나 두툼한 배기구가 무려 4발 양쪽으로 2개씩 딱 자리 잡아져 있고, 뒷모습 보세요. 군더더기 없이 정말 이 알찬 요소가 어우러져서 또 균형감 있게 이 비례라는 측면에서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이런 디자인 포인트가 또 다른 이 마니아를 양성하는 포르쉐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보여. 이거 열려요. 스포일러예요. 전자식 스포일러여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꽤나 멋있게 열립니다. 이거 얘기 안 하면 큰일 날 뻔했네. 네, 포르쉐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 일단 실내는 뒤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멋있고 호화스럽기 때문이죠. 확실히 이 휠베이스가 한 3100mm에 달하는 차들은 공간은 더 이상
단점으로 아니면 뭐 답답하거나 흠잡을 곳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운전할 때 앉는 이 시트 포지션을 기준으로 뒷좌석에 딱 들어왔을 때 뭐 말도 안 되는 공간이 나와. 이거는 뭐 다리 꽈도 될 정도예요. 다리 꼬고 이동해도 전혀 공간이 부족하거나 뭐 앞에 시트가 걸리거나 이런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넓은 이 공간을 자랑하고요. 그다음에 머리 윗공간 역시 파노라마 선루프 2열 전용 선루프를 또 마련을 해 놓아서 조금 더 여유롭게 공간감을 마련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시선이 두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인승이 아닙니다.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는 딱 4인승이에요. 가운데 사람이 앉을 수 없고 오로지 고급스러움을 향한 각종 편의 기능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1열과 동일한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이 버튼류도 너무나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열선 통풍 기본이겠죠. 여기에 선 블라인드, 그다음에 선루프도 햇빛 가리개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별도의 레버. 이 액정창 보세요.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기능을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오나이저를 비롯해서 바람 세기 기본이겠죠. 그다음에 시트 같은 경우는 마사지 프로그램 각각 개별적으로 원하는 지압의 양을 조절해서 다룰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운전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 미디어도 그렇고요. 볼륨 버튼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죠. 이 누르는 감각이나 이런 게 너무 고급스럽고 그래픽도 훌륭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컵홀더는 앞쪽에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옆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USB 잭을 비롯해서 이거 뭐야? 진짜 라이터를 필 수 있는 잭이 또 마련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팔걸이를 내리면 한 번 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팔걸이를 하고 컵홀더 생각보다 앞쪽에 있네. 진짜 고급스럽다. 위쪽에 별도의 이제 화장거울 같은 것도 마련이 되어져 있죠. LED 조명을 비롯해서 여기에도 또 무드등, 독서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 역시 2열 좌우 각각 3명까지 가능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버튼 한 번만 더 올리면 이렇게 햇빛 가리개가 또 쫙 하고 나오죠. 요런 모습. 에어벤트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도 있지만 요 양 끝에 B필러에도 또 따로 마련을 해 놓았네요. 이 정도면 역시 플래그십 세단들과 경쟁을 해도 충분히 손색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바로 이 선 블라인드인데요. 블라인드가 보통은 뒷유리창과 이렇게 맞닿아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헤드레스트 바로 뒤에서 격벽처럼 쫙 하고 쳐집니다. 이런 부분도 아주 세심하고 멋있게 또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이런 부분은 정말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그리고 이 포르쉐 하면 역시 좀 달리는 역동성을 추구하는 브랜드답게 시트 보세요. 미쳤어요. 버킷처럼 이렇게 마치 1열에서 우리가 운전석에서나 봤을 법한 시트 디자인 형태가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포르쉐 음각 마크 부의 상징이죠. 비롯해서 가죽의 양질 너무 좋고요. 뭐 통풍 이런 공기구멍의 패턴이나 무릎 받침 다양한 부분에서의 조절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아주 알차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뭐 시트 조절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별도의 각자 독립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꽤 쉽게 조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타고 내릴 때 옷이 쓸리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의 마감 퀄리티도 정말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이 차는 2열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부분 변경이라고 해서 무언가 크게 뭐 틀을 뜯어 고치거나 디자인 변화 포인트를 준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1열은 간단히 뭐 구성 정도로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포르쉐를 상징하는 5개의 원형, 그 다음에 이제 크로노그래프, 요 핸들 오른쪽에 마련이 되어져 있는 이제 주행 모드 버튼, 부스트 버튼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로 아주 긴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비롯해서 T자형으로 내려오는 센터 터널까지 완벽합니다. 더 이상 뭐 흠을 잡을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시동 버튼 당연히 더미키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딱 걸게 되어 있고요. 정통성도 잘 지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신형 911에서 봤던 아주 뭐 장난감 같이 생긴 요상하게 생긴 변속 레버는 없어요.
그럴듯하게 멋있게 생긴, 저는 오히려 이 디자인이 더 이쁜 것 같아. 잘 가운데에 달려 있고, 버튼류의 이런 딸깍거림이라든지 돌렸을 때 감각은 괜찮습니다. 고급차의 기준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한 가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요 가운데 송풍구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이 차를 봤을 때 이거 뭐 딱딱하고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마치 부러질 것 같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거는 이 모니터 안에 있습니다. 모니터 안에 온도로 들어가서 센터 통풍구를 딱 열면 요렇게 이 방향에 맞춰서 얘가 알아서 딱딱 움직여요. 예. 테슬라에서 봤던 기능이기도 한데, 뭐 아무튼 이런 부분 또 아주 센스 있는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물론 1열에서 운전을 하면서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저는 대표적으로 컵홀더라고 생각을 해요. 컵홀더가 생각보다 좀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는 재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를 타면서 이렇게 막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은 안 들거든요, 차 안에서. 특히 이 크리미한 시트를 보면 이 재떨이의 위치를 조금 더 컵홀더 앞으로 당기면 어땠을까 하는 좀 개인적인 바람도 가져보고, 컵홀더 같은 경우도 위쪽 건 좀 크기가 작고 아래쪽 건 커요. 그래서 뭐 벤티 사이즈의 뭐 테이크아웃 컵을 놓으려면 뒤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 중에 이 커피를 놓으려면 조금 더 뒤쪽으로 어깨를 좀 더 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동선상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참고로 이 컵홀더는 이렇게 안쪽 버튼을 누르면 쫙쫙 올라와요. 그래서 안 쓸 때는 깔끔하게 막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올라간 이 스포일러를 바탕으로 트렁크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의 트렁크 공간 네모 반듯해서 좋기도 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개인적으로 이 양 옆쪽으로 꽤나 넓게 또 홈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골프백도 이제 가로로 여유롭게 수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멋있는 시트가 무려 폴딩도 되거든요. 심지어 이 버튼마저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어. 이걸 딱 눌러서 딱 당기면 나름의 폴딩 공간도 나오기 때문에 급하게 세로로 긴 짐을 넣을 때도 유용하고요. 야, 정말 플래그십 세단과 경쟁을 하면서도 파나메라만이 갖고 있는 이렇게 뒷유리까지 통으로 열리는, 이 넓게 열리는 면적으로 짐을 넣고 빼기도 쉽고요. 정말 다양한 장점을 품고 있는 게 포르쉐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포르쉐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 주행 느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 같은 경우는 V6 2.9L 바이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 336마력, 최대 토크 45.9kgm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흔히 포르쉐 하면 적어도 S는 좀 붙어야 되지 않냐, 뭐 GTS는 더할 나위 없고요, 뭐 터보 S 너무 좋죠. 아무튼 뭐 최소 S는 붙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파나메라 4S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은 지금 뭐 2박 3일간 주행을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만 돼도 충분합니다. 이 336마력이라는 숫자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토크 45.9, 이 숫자도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고 큰 2톤이 넘는 차체를 이끌기에는 저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8단 PDK 변속기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실용 구간에서 속도를 오르고 내릴 때 아주 촘촘히 또 다단화되어 있죠. 즉각적인 변속 반응을 통해서 조금 더 엔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시키는 게 또 8단 PDK 변속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의 조화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336마력을 가지고도 무척이나 좀 역동적이면서 스포티한 초반 발진 가속이라든지 아니면 추월 가속에 있어서도 조금 더 경쾌한 실력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 이 롱휠 베이스의 성격을 갖추고 또 이 시장에 도전하는 만큼 이 승차감이라는 부분, 특히 이 서스펜션의 반응 무척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라이벌인 차들과 비교하면 역시 포르쉐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스펜션, 특히 승차감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 저도 무척 궁금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단단한 측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이 주행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또 브랜드이고, 성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급감, 이런 소재
차체의 이런 모습들은 뭐 충분히 라이벌과 겨뤄도 손색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주는 성격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에서의 퀄리티, 완성도가 높은 대신 플래그십으로서의 무언가 좀 안락한 승차감과 이 서스펜션의 감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노력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차는 PASM이죠.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에어 서스펜션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그나마 좀 나아요. 승차감이라는 부분 그래도 좀 수긍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전석에 앉아서 이 스티어링 휠을 조향을 하고 지금과 같이 여러 뭐 과속 방지턱을 계속 넘나들면서 B급 도로에 국도를 지나갈 때의 느낌은 확실히 이 시트 엉덩이 끝으로 도로 위의 잔 진동을 읽으면서 운전자에게 꾸준히 피드백을 주는 타입, 그런 쪽의 세팅이 조금 더 치우쳐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플래그십 세단 하면 되게 좀 물렁하고 소프트하고 부드러우면서 조금 더 오로지 안락한 승차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차는 그래도 좀 탄탄한 서스펜션을 바탕으로 조금 더 달리기에 초점을 맞춘 브랜드의 성격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라이벌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단단한 맛을 볼 수가 있고, 물론 뒷좌석에서는 운전석보다는 조금 덜 합니다. 그래서 뭐 장거리 이동을 했을 때는 뭐 크게 무리가 될 것 같진 않지만, 적어도 이렇게 굴곡진 도로를 계속 넘나들다 보면 1열에서만큼은 플래그십 세단의 이런 성격보다는 조금 더 이 운전의 드라이빙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세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 활기찬 파워트레인에 감칠맛을 더하고 운전 재미를 높여주는 기능, 바로 이 사운드입니다. 솔직히 이 배기 시스템 가변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기대 안 했거든요. 진짜 파나메라 4이기 때문에 소리 뭐 조금 커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와, 생각보다 이 사운드의 폭도 상당히 넓고요. 그 다음에 소리 자체가 굉장히 중독성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 시스템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배기 시스템 활성화해서 패드 시프트에 놓고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노멀 모드거든요. 근데 너무 좋지 않아요? 소리 진짜? 이게 적당히, 엄청 크지도 않아요. 근데 적당히 실내를 잔잔하게 울리면서 굉장히 중독성, 아주 진한 여운을 남기게 하는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물론 이 소리와 함께 높아진 RPM 그리고 강한 속도는 덤으로 챙겨 가시고요. 너무 좋죠, 소리. 이런 소리 진짜 파나메라에서 이렇게 아주 거칠면서도 아주 묘한 이 바리톤 사운드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운전자로 하여금 역시 포르쉐다, 피는 못 속인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배기 시스템만큼은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아주 포르쉐 DNA를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하나의 즐거운 포인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과의 조합, 배기 시스템, 이 정도의 세팅 능력으로 충분히 이 긴 차를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기분 좋게 다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의 진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역시 이 오른쪽 하단부에 위치한 주행 모드 버튼이죠. 스포츠 플러스에 놓으면 엔진 반응, 특히 변속기의 이 감각이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좋아지고 굉장히 빨리빠릿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6,800, 900 rpm 부분부터 시작되는 레드존 끝까지 최대한 엔진 회전수를
높이 당겨서 변속을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달렸을 때 느끼는 몰입감, 동시에 이 바닥에 바짝 달라붙어서 아주 자세를 낮추고 우직하게 뻗어나가는 고속 안정성까지 동시에 경험을 할 수 있다. 아, 이런 면모는 역시 뭐 박스터나 911 같이 여느 포르쉐 스포츠카들과 맥을 같이 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차 물론 이 쇼퍼 드리븐을 향하긴 하지만 때로는 오너 드리븐의 성격으로도 운전석에 앉아서 좀 재밌게 운전을 한다면 이 차를 조금 더 많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차에 대한 애정과 사랑도 2배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흥분을 잠시 가라앉히고 이 차가 갖고 있는 이제 총평 그리고 가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격 같은 경우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의 가격은 1억 5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르쉐 특징상 어떤 옵션을 넣느냐에 따라서 뭐 한 2, 3천만 원 더 붙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취등록세까지 하면 그래도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좀 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이 차는 정말 오랜만에 국내 시장에 6년 만에 다시 나타난 롱힐 베이스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봐서 좀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신선한 감각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약간 닥스훈트처럼 허리가 길어서 그런지 조금 더 이 사람들의 시선도 한 번 더 가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포르쉐 마니아라면 당연히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좀 차가 커져서 좀 더 보는 맛이 있다, 존재감을 살리기에도 충분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재나 이 제품의 퀄리티, 각 기능들의 요소는 전혀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세단, 플래그십 라인업에 속하고 있는 라이벌 세단들과 비교해서도 절대로 꿀릴 게 없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세련미 있고 좀 더 젊은 감각을 잘 불러일으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부음 변경임에도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더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포르쉐는 항상 이 특징이 묻어있는 디자인을 잘 간직한 채 정말 미세한 변화만을 통해서 또 다른 신형의 매력을 가득 뽐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르쉐식 부음 변경 이 정도 변화에 그쳐서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행 성능으로 넘어가 보면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역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그 기대를 충분히 뛰어넘는 포르쉐 그 자체의 DNA를 아주 잘 간직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르쉐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 이 대형 세단들과의 경쟁에서 그들을 넘볼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그들과는 다른, 그들에게는 없는 포르쉐만의 정통성 가득한 주행 성능 그리고 디자인, 감각적인 편의 및 안전 품목까지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확실히 특별한 매력을 전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한 줄 평, 역시 포르쉐가 포르쉐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